컨텐츠 진행하면서 비개발자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에러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근데 그게 무한히 계속 안 되고 뺑뺑뺑뺑 돌고 뭐 이거 수정했더니 저게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등하시 아니 그냥 있는 줄 모르시고 계속 이 코딩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좀 매몰되어 계시는 이 지금 13년의 기억을 다 잃고 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 바이브 코딩으로 수익화를 가능케 하는 저만의 웹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개발을 공부를 하면서 저 원래 전공은 디자인 쪽입니다. 원래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진학도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했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 개발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전역하고서부터 이제 그 IT 쪽의 직군을 갖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기억들이 되게 생생하고 또렷해요. 너무 답답했던 그 기억들. 그때 뭐 바이브 코딩 이게 당연히 없으니까 개발 자체를 공부를 했었어야 됐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투두룩했었습니다. 제대로 그냥 어디서부터 뭐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잡아가는데도 거의 반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비개발자 바이브 코더들이 막혔을 때 가장 답답한 부분들이 뭘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제가 컨텐츠 진행하면서 비개발자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모든 개념들이 AI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에러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야 이거 해결해줘. 근데 그게 무한히 계속 안 되고 뺑뺑뺑뺑 돌고 또 뭐 이거 수정했더니 저게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분들은 사용자의 입장이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개발자나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은 어떤 가정을 놓고 그 서비스를 만드냐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냥 원시 시대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는 케이브맨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만들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만큼 UX, UI가 또는 사용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자가 제대로 된 의도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우리의 의도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예외 통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만들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흐름이라는 건 존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에 로그인 프로세스를 하나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각각 존재하는 페이지들의 개수는 10페이지 이내로 좀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또는 변경 또는 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에서 비밀번호 수정한다든지 뭐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옵션 ABC 정도가 있으면 그 옵션 ABC마다 가지고 와줘야 하는 페이지의 개수,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UI 컴포넌트의 종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도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자리를 잡아주면 어떤 A라는 특정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페이지들의 내용들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입력칸의 종류들, 버튼의 종류들, 링크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에 금방금방 나옵니다. UI 디자이너도 보면은 컴포넌트마다 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고 그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컴포넌트 세트 한 서비스에서 브랜딩이 제대로 잡힌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려면은 정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종류 가지수, 보이는 가지수,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곱해서 나온 가지수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은 하나 프로젝트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의를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드는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뭐 버튼의 종류는 이런저런 버튼이 있고 상태값에 따라 버튼이 뭐 활성화된 버튼, 비활성화된 버튼, 탭도 마찬가지로 현재 탭의 위치를 표시할 때 이제 인디케이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내비게이션도 위로 올릴지 왼쪽으로 올릴지 위에 계속 붙여 놓을지 뭐 정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까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의 수, 각이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UIX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민과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개발이 될 때 또 개발자들이 그게 있겠죠. 한 기능을 봤을 때 오케이 DB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한 API는 이렇게 또 나와줘야 되고 API는 또 RESTful 기반으로 한다면 이렇게 또 URL
잘 디자인이 돼야 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또 이런 식으로 협이 맞아야 될 거고 뭐 상태 관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이제 또 개발자들도 앞단이냐 뒷단이냐 DB냐 뭐 데브옵스냐 등등에 따라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옵션들 그리고 그 옵션에 따른 필요한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또 사용 기술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채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소켓 통신까지 붙여서 너무 엄청 실시간으로 따닥따닥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새로 고침하게 할 거냐 이런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개발자들도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 의거한 옵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나온 게 웹 서비스,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비개발자는 바이브 코딩이 뭡니까? 코딩이죠. 서비스 기획을 사용 흐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UI UX를 만들고 하는 이 전 단계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자주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문제가 에러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이거 해결하면 저거가 안 되고 계속 얘가 까먹어서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하나의 프로덕트,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할 때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하는 이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짠다라는 것만큼 고민이 같이 필요한 이 서비스의 흐름, 설계, 기획, UI UX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셋, 개념,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등한시 아니 그냥 있는 줄 모르시고 계속 이 코딩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좀 매몰되어 계시는 것들을 제가 되게 자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성향, 평상시의 관심사에 따라서 격차가 크긴 했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제 체감상 80% 정도의 분들이 이 앞에 이 서비스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20%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 뒤에 올 엄청 큰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또는 뚫고 넘어가서 그 벽을 맞닥뜨려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 지금 13년의 기억을 다 잃고 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 바이브 코딩으로 수익화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결로 이런저런 서칭을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탐독도 할 것 같은데 한 결은 서비스의 기획, UI UX에 대한 영상 몇 곡지를 찾아보고 그 씬에서 경력자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좀 찾아보고 되도록이면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이런저런 영상을 계속 좀 탐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의 영역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지 API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게나마 진단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비개발자가 개발 공부를 한 6개월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웹 개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영상들을 또 찾아보면서 사고방식과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노트가 있다면 제가 거기서 들은 단어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쭉 정리하면 저는 그게 저만의 치트 시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시트를 가지고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또 이제 툴 서칭을 해볼 것 같아요. 어떤 툴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칭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구독까지 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개발 환경 세팅을 또 이제 탐독을 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루, 여기까지 한 3일.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제 그 복잡도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일단 전 가정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거 만들려고 하면은 무리수일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올라가기 위한 스텝들을 내가 조금 구성을 해서 연습판을 몇 번 거친 후에 한번 요거 도전해 봐야지 라고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할지 모르니까 GPT한테 물어보든 좀 단계를 나눠서 갈 것 같은데 GPT한테도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은 크몽, 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나 지금 초보자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뭐라고 하는지 답을 한번 볼게요. 네, 뭐 순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랜딩, 문의 접수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너무 자동화된 완성된 플랫폼을 만들기 전 단계로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휴먼 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도 일단 운영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좀 나눠서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요거를 업계에서는 뭐 MVP라고도 하고, 요걸 통해서 나머지 이틀 정도 동안 가능한 부분까지 빠르게 만들고 배포를 해보고 운영을 시작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바이브 코딩으로 수익화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상상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브 코딩, 이러니까 개발만 중요한 것 같은데 앞단에 UI UX를 설계하는 일, 그 전에 서비스의 플로우를 설계하는 일,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일이다. 거기에 대한 감각과 통용되는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서비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마인드셋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그게 완전 공란인 상태에서 코딩만으로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더라.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여기 목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밟아 나가야 할 스텝들에 대해서 전 GPT한테 물어보고서 그 스텝대로 한번 따라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수준으로 여기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 바이브 코딩에서 나 뭐 해줘 하면 코드가 막 산출이 되니까 사실 좀 이런저런 뽕이 차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제대로 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주는데, 내가 지금 바이브 코딩이 안 되는 이유는 에러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뭐 프롬프트를 알아본다든지 스킬 세팅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영역은 기획과 디자인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내가 밟아나갈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단계,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양, 요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영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익화를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